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 암초를 만나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월 대만 국민당의 한 의원이 한국 대표부와 국정원에 정체모를 USB를 전달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에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 유출됐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결국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는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고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 후 하나오션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입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재판부는 하나오션 측 의견을 종합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잠수함 사건의 진상과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보복을 할 것을 우려해 한국이 잠수함 도면 유출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그럼에도 대만으로 넘어간 2,000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 1,600억 원의 세척을 판매한 DSM이 1,400 모델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대만이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을 입수해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대만 독립노선을 표방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온 대만은 독자 잠수함 건조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대만 상륙에 앞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만은 그간 잠수함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건조에 이르기까지 갖은 방법을 고려했지만 줄곧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의 강력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만은 자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해온 잠수함 하이쿤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총통 취임과 함께 시작한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무려 7년 만에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인 것이라 민진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민들도 흥분했습니다. 대만은 2,500톤급 하이쿤함의 부품 중 40%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착착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최근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을 훔쳐갔다고 의심받는 대만이 미국에 뒤통수 당하며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인지 미국이건 태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의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 겉으로는 대만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부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잠수함 건조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내에서조차 잠수함 건조 기술이 부족한 대만이 미 방위산업체들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7대의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매년 한 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대부분의 전투, 디지털 핵심 시스템을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핵심 부품의 개발 비용부터 테스트 비용까지 모두 대만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대만이 높은 위험 손실 부담을 떠안고 시작하는 한마디로 불리한 사업 구조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대만 국방부가 잠수함 대당 건조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미국은 대만 해군이 제시한 불만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고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지금 대만 의회를 대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 7척의 잠수함 건조 비용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총 7척을 건조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빠르게 심지어 납기일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척척 건조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에서 첫 독자 설계 건조 잠수함인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략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만이 지금 건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보다 1,000톤이나 작은 2,000톤급이며 길이는 70m로 소형입니다. 더구나 수직 발사 체계도 갖추지 않은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애를 먹느니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될 것을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소박한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의 지원으로 해저에서 착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X자항타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잠수함의 헌터 킬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3,000톤급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대당 8,500억 원이었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조 1천억 원대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 업체의 도움을 받은 대만은 여기에 잠수함 전용 부품 설계 비용, 부품 수입 비용, 미국산 미사일과 MK-48 어뢰 도입 등에 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초도함 건조비에만 설계비와 건조비용 등을 합해 무려 2조 2,4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대만보다 1,000톤이나 높은 3,000톤급 잠수함 초도함 건조비용에 사용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 3,000톤 잠수함보다 배수량, 길이, 성능, 탑재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한 대만의 2,000톤급 잠수함 초도 비용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만 이외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대만에서 잠수함 건조 문제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첨예한 논란거리인데 말입니다. 중국의 예상되는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 잠수함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진당과 과도한 예산 및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 대만 총통선거 때 잠수함 건조 문제는 선거 전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을 정도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잠수함들의 예상 단가가 처음에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계산으로는 무려 1조 7천억 원으로 상승해 배당 단가가 6,700억 원이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대만 정부를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당이 반대하고 대만 국회가 곤란하다고 해도 대만으로서는 미국 방산업체의 도움 없이는 잠수함 건조가 안 되니 돈이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잠수함과 같은 첨단 방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핵심 부품 수입을 감수해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어느 정도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만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는 점이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대만 잠수함 사업을 수주해 부르는 게 값인 부품을 파는 중입니다. 올해 초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는데요. 보통 인도 서명식에는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사 정도가 참석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와 HD현대중공업은 주요 고객을 초청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돼 전력 배치를 앞둔 잠수함의 실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이지스함, 호위함까지 둘러본 주한 페루 대사와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호함 인도 서명식에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겠지. 방산에 대해 조금 아는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과 비교된다며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시기하면서도 미국 등 유수의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구매하고 K방산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대만 역시 전 세계로 수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면서 자주국방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못내 부러울 것입니다. 대만이 잠수함 건조에 있어 고비용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자체 기술력이 없는 나라, 자주국방에 능력이 없는 나라의 비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